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조동사 can 그리고 could를 사용해서 능력과 가능성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동사를 사용하면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an입니다. can을 사용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등등의 느낌을 이 설명과 문장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can을 보겠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저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You can speak English. 네, 저를 따라서 꾸준히 해주신다면 당신도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c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말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의미 단위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문장으로 같이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을 보면요.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일은 could로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can의 과거 형태가 could거든요. 그래서 I could speak English last year 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작년에는 영어로 말할 수 있었어. 작년에는 이렇게 샬라샬라 말하다가 올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전의 일이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거니까 could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could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끊어주세요. could. 이 D 사운드는 살짝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초급 단계는 뭔가 능력인데 과거의 능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 can을 사용해서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너는 가수가 될 수 있어. You can be a singer. 그리고 이거를 could로 바꾸면 You could be a singer. 너는 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가능성을 다운시키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들고 가려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능력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나중에 다음 레벨을 통해서 제가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이 가능성의 느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 can이나 could 뒤에 not을 붙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할 때도 not을 붙였었고요. 일반 동사도 do not, did not, 줄여서 don't나 didn't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not을 붙여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can not이나 could not보다는 이 축약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can't, couldn't. 그래서 나중에 예문들도 이렇게 축약형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I can't speak English 라고 해서 나 영어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빠르게 가다 보면 이 T 사운드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I can't speak English 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좀 빠르게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보통 이 can에다가 강세를 강하게 줍니다. 그 T 사운드가 안 들리더라도 I can't speak English 라고 들어간다면 할 수 없다는 느낌에 가깝고요. 그럴 때는 이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도 I can't speak English, I can 이런 식으로 조금 못하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보통 I can speak English 요 뒷부분에 동사의 강세를 많이 줍니다. I can speak English. 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하든지 크게 여러분이 천천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 들을 때 조금 헷갈린다면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강세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T 사운드가 없어도 구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I couldn't. 이 T 사운드 없어도 could와 couldn't.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I couldn't speak English last year. 작년에 나 영어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네 라고 연습을 통해서 나 지금은 할 수 있어. 예전에 못했는데.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can이 능력 외에도 가능성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가능성에서 제가 가장 알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can I와 can you입니다. 이 주어만 달라졌죠.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보통 어떤 허락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해요.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뭔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어떤 허락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can you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주어를 다르게 해서 내가 해도 될까요? 해주시겠어요? 요 뒤느낌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여행 가셨을 때 can I, can you 요것만 기억하면 기본 패턴은 끝납니다. 요런 식으로 뒤에 문장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어떤 먹을 것 같은 거 들면서 이 사람들한테 can I? 그럼 뭐죠? 내가 이거 여기서 먹어도 되는지 묻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can이 아니고 could로 사용되면 보통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과거형은 한 발짝 물러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뒤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 이 약간 가능성을 뒤로 물러나면서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n I가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면 could I는요.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확률을 낮추면서 더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막 돌려서 얘기하면 공손한 느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can I? could I? 이런 식으로 약간 말투라든지 느낌을 다르게 해서 공손하다라는 걸 몸으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could I get a wake-up call? wake-up call 하면 이 깨워주는 전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 콩글리시죠. 모닝콜을 의미합니다. 혹시 저 모닝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can, 능력, 그 다음에 가능성 이 두 가지 파트로 배워봤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정복한다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you can be a singer과 같은 가능성의 느낌만 살짝 더하면 can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 두 개니까 이거부터 먼저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는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할 수 있다는 can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can swim well. 자, 어디까지는요? I can까지는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뒤에 수영을 잘하다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이 can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어와 조동사까지 I can. 그 다음에 swim well. 네, swim은 수영하다고요. well은 잘하는 걸 얘기하죠. I can swim well.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내 능력을 말한 겁니다. 나중에 바닷가 놀러 가자라고 할 때 이 표현 쓰면 됩니다. I can swim well. 나 수영 잘해. 네, 이렇게 내 능력을 어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두 can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can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다라고 할 때는 ride란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ride a bicycle. 참고로 ride가 아니고요. 이 R 사운드는 입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ride a bicyc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됩니다. I can ride a bicycle.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I can이 등장한 다음에 뒤에 덩어리 표현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는 기타를 칠 줄 알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면 그는 할 수 있습니다. He can.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전체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요. He can play the guitar.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play는 뭐 어린아이들이 놀다라는 말도 되고요. 뭐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렇게 악기 같은 게 등장했을 때도 play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악기 이름 앞에 더를 같이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play the guitar.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피아노를 칠 줄 안다라고 한다면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악기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악기는 전혀 관심 없어 라고 하면 뭐 그냥 넘기셔도 괜찮지만 내가 악기를 하나쯤은 뭐 다뤄봤거나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다면 그거를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는 기본 뼈대 위에 붙여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He can play the guitar. 우리 아들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겠죠. 얘 기타 칠 줄 알아요. He can play the guitar.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테니스를 치다도 우리가
악기는 아니지만 네, 플레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She can play tennis. 테니스는 뭘로 하죠? 동그란 공으로 하죠. 이렇게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전부 다 플레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She can play tennis라고 했지만 저는 이 문장보다 I can play tennis가 마음에 듭니다. 저 테니스 배워서 칠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같이 연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예문이 잘 안 외워진다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예문으로 살짝만 바꾸시면 되겠죠? 기본 골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조동사가 좋은 게 주어가 아까부터 I, he, she로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can이 등장하죠. 이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계속 바뀌면 이게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괜찮네. 그냥 주어가 어떻게 되든 I can, she can, he can 그대로 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잘 들린다가 아니고 잘 들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되는 건데 영어로 하면요 I can't hear you. 강세를 조금 줘볼게요. I can't hear you. 나는 네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뭔가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막 전화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I can't hear you. 이런 식으로 우리가 can't 혹은 강세를 주면서 ca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당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뭐라고 하면 되죠? I can't hear you. 근데 뒤에 hear you가 빠지더라도 I can't 이렇게 말해도 저 안 돼요. 이 느낌이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뒤에 거는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가 쌓아갈 거고요. 일단 I can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어를 얘기하고 있죠. 할 수 없다도 우리가 can't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can't find my cell phone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휴대전화는 셀폰이고요. 이거 까먹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I can't find. 찾다가 영어로 find라고 하면 되죠. I can't find. 참고로 이 한국어에는 주어, 내가라는 말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보통 주어, 특히 내가 하는 일은 많이 생략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웬만하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빠지기 쉽고 또 이거 봤을 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장이든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시작하냐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것만 보면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 하면요 I can't find my cell phone. 연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I can't find my cell phone. 저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근데 7번째는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친구들 만날 때 진짜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제가 술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진짜 가볍게 즐기고 싶은데 이 술고래 친구들 만나면 꼭 많이 먹이더라고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지겹도록 얘기해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요. I can't drink anymore. 방금 웃으면서 얘기하면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막 술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토할 것 같은데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I can't drink anymore. drink. 이것도 R 사운드가 앞에 있으면 입을 모아주시면 돼요. drink가 아니고요. drink. 이렇게 하면 마시다인데요. 뒤에 딱히 말이 없어도 상황상 술을 마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can't drink anymore. 더 이상이라고 하면 anymore인데 입을 쭉 벌려주시면 됩니다. anymore. I can't drink anymore. 여러분이 누가 강요한다 술을. I can't drink anymore. 바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8번째는 그 퍼즐을 풀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있었어요. 이거는 10분 정도 되고요. 1시간 전 아니면 어저께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나 그런 거 못해. 근데 나 예전에 할 수 있었어. 이 느낌이에요. 영어로 간다면 I could solve the puzzle. solve the puzzle.
이러면 이 퍼즐을 해결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퍼즐을 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뭐 약간 문제 같은 거잖아요. 팍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씩 여기지 여기지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solve the puzzle. 요거 표현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등장했죠? could가 등장했죠? I could.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I could solve the puzzle. 나는 그 퍼즐을 풀 수 있었어. 뭐 저도 막 농담식으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퍼즐 같은 거 풀어줘라고 하면 나 예전에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9번째는요. 밤새도록 공부할 수도 있었어요인데요. 이것도 제가 요즘 막 앓는 소리 하면서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밤샘 가끔씩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했었고 지금은 못합니다. 하면요 다음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좀 잠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could study all night. 간단하죠? 자, 일단 주어 동사를 찾으면 되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전에 우리가 하던 거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I could. 여기까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동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할 수도 있었다. 공부하다가 동사가 되겠죠? study. I could study. 네, 그래서 나중에는 I could까지가 아니고 동사까지 한 번에 혹은 동사를 사용한 덩어리 표현이 익숙하다면 거기까지 한 번에 가니까 문장이 점점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가기 힘든 분들은요. 일단 I could, I can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해보고 그 다음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밤새도록 우리가 뭐 all night 하자고 얘기하죠. 이거는 약간 한국어처럼 쓰는 그런 표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all night 그러면 밤새도록이 됩니다. I could study all night.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could drink all night. 뭐죠? 나 밤새도록 마실 수도 있었다. 이건 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20대 때 초중반에는 제 친구들이 부어라 마셔라 막 진짜 아침까지 마시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일도 하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알아서 집에 가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참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술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 다음 10번째는요. 시험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 못 끝냈어. 제가 이거 많이 예전에 했거든요. 이게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면 따다닥 진짜 60분 시험에 3, 40분이 끝나는데 꼭 저같이 공부를 애매하게 한 친구들이 이게 문제를 이 시간 내에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영어로 하면요. I couldn't finish the exam 이렇게 됩니다. I couldn't라고 T 사운드 나와도 되고요. 빨리 하다 보면 I couldn't finish 이런 식으로 couldn't 이렇게 사운드가 나기도 합니다. I couldn't finish 나는 끝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정 표현을 바로 넣어 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I can, I could, I couldn't, I can't 요것들이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이렇게 상황상이 잘 안 나오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저랑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연습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예전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 시험 못 끝냈었는데 I couldn't finish the exam. 나 그 시험 못 끝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과거니까 뭐 보통 이런 거는 막 한 시험 끝나고 한 1시간 후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뭐 어때요? 뭐 10년 전에 그랬던 것도 얘기해 버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예전 이야기를 한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 이번에는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느낌을 살려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Can I use a credit card? 뭘 사용하고 있죠? Can 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an I? 요거는 이제 패턴 영어에서 무조건 빠짐없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 가시면 무조건 쓸 거니까 Can I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물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use a credit card.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신용을 보통 credit이라고 하잖아요. credit card 신용카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든데요. 외국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꺼내면서 Can I use a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바꿔서 달러, Can I use dollars? 제가 달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등등으로 나중에 지불하는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use a credit card?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번에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라고 뭔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can I가 아니라 can you가 나와야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can you say that again? 이렇게 됩니다. say는 말하다고요. that은 그것이죠. can you say that? 그거 말해줄래? 여기서 끝나지 않고 again을 넣으면서 한 번 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었으면 아는 척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중요한 정보라면 요청을 해야겠죠.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또 한 번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자리거나 이게 좀 공손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럼 can을 뭐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Could you say that again? 이런 식으로 can을 could로 바꿔주신다면 좀 더 공손하게 혹시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could you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편하게 할 때는 can you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could you 이렇게 이 조동사는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딱 요 정도만 주셔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can을 사용해서 어떤 능력, 그 다음에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할 수 있었다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가 해도 될까요? 해 주실래요까지 이게 기본 느낌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일상 대화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네, 이거 계속해서 복습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 건데요. 여기에 주차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인데 힌트, 네, 퀴즈의 힌트를 드리면 주차하다는 park, P-A-R-K, park. 이게 동사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이거 주차 관리인이나 아니면 사람들, 주민들 대상으로 여기 공간이 있는데 또 이 주차 금지 구역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말로 한번 해보시고요. 글로 한번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이 can I는 까먹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이는 책 있죠? 책 크게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서 여기 적는 난도 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연습한 문장을 한번 써보면 입 그리고 손 같이 결합이 돼서 오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